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제가 노트북 추천을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요, 항상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린대요. 리뷰머신님, 저는 많은 거 안 바랍니다. 문서 작업만 하면 돼요. 그런데 롤이랑 P1 정도는 그래도 풀옵션으로 렉 안 걸릴 정도면 좋겠어요. 뭐 그 정도요. 오케이. 그리고요, 제가 맨날 들고 다닐 거라서 무게도 너무 무겁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화면도 답답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100만 원 이하에서 좀 저렴하지만 싼 티는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노트북 있으면 저도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봤습니다. 오늘 리뷰할 거 MSI 모던 14입니다. 방금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보셨죠? 제가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MSI 모던 14 가격 66만 원이고요. CPU는 라이젠 5 4세대 5500U가 들어가 있습니다. 램 8기가, SSD 256기가 아니죠. 넉넉하게 512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픽은 라디온 그래픽스, 무게 고작 1.3kg. 와, 진짜 가볍다. 윈도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윈도우 10 홈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설치할까 하다가 윈도우 11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길래 이거는 윈도우 11을 설치해봤고요. 제가 찍은 클립 영상들을 보다 보시면 이 오른쪽 아래에 정품 인증 마크 계속 뜨거든요. 제가 불법 복제한 거 절대 아닙니다. 윈도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윈도우 11 설치 툴로 설치를 한 거고 아직 인증만 받지 않은 상태예요. 이대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윈도우의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하려면 당연히 CD키를 구해야겠죠. 저는 이번 촬영이 끝난 뒤에 다시 제가 가지고 있는 윈도우 10키로 설치할 거니까 괜히 막 이상한 댓글 다시면 안 돼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성능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에 들어간 라이젠 5 5500U, 일단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추천하고 있는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 3에 들어가 있는 CPU와 동일한 5500U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동급인 인텔 i5 1155G7에 비해서 코어는 2개, 스레드는 4개나 더 많아서 일꾼도 많고 책상도 많아서 효율적으로 일을 정말 잘하는, 전력 낭비도 거의 없는, 그리고 발열까지 줄인 좋은 CPU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캐주얼 게임을 가장 많이 하시는 롤과 P1 4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그래픽으로 실행을 했을 때 140프레임까지 렉 1도 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걸 확인했고요. 최고 옵션에도 마찬가지로 발열과 소음이 조금 생기긴 하지만 렉은 1도 없이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P1 4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자동으로 실행할 땐 그래픽이 저품질로 돼서 혹시 P1 같은 경우에 고옵션으로 하면 렉이 걸리지 않을까 살짝 걱정했지만 최고 옵션을 다시 바꾼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니까 와, 렉이 진짜 1도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팬이 좀 돌아가긴 했는데요. 절대 거슬린 정도의 소음은 아니었고요. 이 정도면 뭐 서든, 마크, 로블록스, 스타 등 캐주얼한 게임들은 정말 무난히 깔끔하게 렉 없이 플레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깜짝 놀랐던 의외의 결과였는데요. 제가 이제 또 영상 편집과 포토샵 작업을 하다 보니까 프리미어 프로와 포토샵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물론 4K까지는 안 하고요. FHD 30프레임 촬영본에 편집 출력까지 FHD로 하고 있습니다. 용량 한 3기가 이상 되는 영상을 편집해봤는데 렉이 1도 없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가 아무리 잘 돼 있다 해도 렉이 좀 걸리고 프리뷰를 볼 때 좀 버벅버벅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포토샵까지 돌려봤습니다. 원래 프리미어 프로랑 포토샵 같은 램 먹는 하마 같은 경우에는 최소 사양이 램 8기가에 권장 사양이 램 16기가라서 얘처럼 기본 8기가인 제품들은 포토샵과 프리미어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 렉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렉이 안 걸려. 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윈도우 노트북 메인으로 쓰고 있는 게 LG 그램인데요. 거기엔 i5 1155G7이 들어있고 램 16기가 업그레이드된 제품입니다. 근데 그 제품으로 프리미어와 포토샵을 동시에 돌렸을 때는 렉이 좀 걸렸고 버벅됨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램이 8기가인데 버벅되는 게 없네. 이게 램의 문제라기보다는 1155G7이 5500U보다 최대 속도가 더 높은 건 맞지만 이 5500U가 코어와 스레드가 더 많다 보니까 이런 멀티코어가 필요한 작업에서는 오히려 렉 없이 쾌적하게 더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처럼 4K 영상 편집까지 아니더라도 FHD로 유튜브용 편집을 한다, 취미용 편집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램 16기가 업그레이드 없이 이 제품, 기본 제품만 구매하셔도 충분히 작업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텔 i5 1155G7이나 1135G7이 최고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아마 렌더링 할 땐 몇 초, 몇 분 정도는 빠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편집 환경에서는 오히려 코어와 스레드가 많은 라이젠 CPU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작업들은 가능하지만 외장 그래픽이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3D 프로그램 같은 건 솔직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당연한 거지만 배틀그라운드나 로스트아크처럼 외장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 게임들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디자인입니다. 제가 사실 이 노트북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디자인 때문이었어요. 굉장히 쌈박하고요. 저처럼 타이핑 작업, 문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쓰기 좋은 문서 작업 친화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형을 한번 봐보세요. 진짜 너무 댄디해. 너무 예뻐. 보세요. MSI. 이것도 이렇게 MSI가 탁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살짝 빛이 비칠 때만 이렇게 싹싹
들어갑니다. 예쁘지 않나요? 색도 그냥 실버 이런 게 아니라 맥북의 그 스페이스 그레이와 미드나이트 사이에 있는 약간 블루 섞인 듯한 쥐색 느낌? 밤색? 굉장히 예쁘고 댄디합니다. 이렇게 작고 가벼운 노트북의 특징 하나, 발열 처리가 어렵다는데 얘는 이거 보이죠? 이거 히트 파이프라고 하나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고 보세요. 이 구멍이 이렇게 많으니까 먼지도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안에 열을 쫙쫙 잘 빼준다. 사실 MSI라는 브랜드 자체가 게이밍 노트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솔직히 사무용 PC는 좀 그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왜 이렇게 예뻐? 제가 다양한 노트북을 써봤는데 최근에 써본 사무용 노트북 중에 가장 댄디하고 가장 깔끔하고 가장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스플레이가 14인치로 대화면을 선호하는 한국인들에게 솔직히 답답함이 느껴지는 크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세요? 베젤이 4.3mm로 굉장히 얇아가지고 화면이 작지만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베젤이 얇은 만큼 이 전체적인 크기도 원래는 이만큼 더 커야 되는데 13인치 노트북처럼 작아져서 휴대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진짜 웬만한 백팩엔 쏙 들어가고 파우치로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휴대하기가 좋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펼치게 되면 모니터 뒤쪽이 이렇게 노트북 아래쪽으로 키보드 하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드롭다운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키보드를 칠 때 이렇게 살짝 각도로 올려주는 어거노믹 디자인이라고 하나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노트북 하판과 이 바닥을 이격시켜줘서 고성능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발열을 굉장히 빠르게 내보낼 수 있다는 그런 기능적인 장점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문서 작업할 때 굉장히 특화된 디자인이 하나 또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인치 노트북 치고 이 키보드의 배열이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이 키보드 크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큽니다. 진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타이핑을 해봤는데요. 오타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문서 작업 위주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페이지 업, 다운, 인서트, 딜리트 키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게 키보드 오른쪽에 세로로 쫙쫙쫙쫙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치다가 이 새끼손가락 하나만으로 딜리트, 인서트, 페이지 업, 다운이 되니까 그 마치 롤 같은 게임 할 때 스크린 아이템 1, 2, 3, 4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간단하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진짜 MSI 키보드 디자인 하신 분은 진짜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만족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거, 이렇게 가성비 노트북의 경우에는 정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것들은 과감히 다 빼버려. 어쩔 수 없습니다. 원가 절감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키보드에 들어가는 백라이트인데요. 얘는 무려 백라이트가 3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어두운 저녁이나 새벽에 불 켜기 어려울 때 이 백라이트만 딱 켜고 작업할 때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별건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노트북이 이런 식으로 한 110도, 120도 폴딩 되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이렇게 무려 180도로 반으로 딱 좁힙니다. 그러면 야 이거 뭐 노트북 접어서 뭐해? 앞에 사람 보여주려고? 에이 누가 그렇게 보여줘?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쓰지 않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트북을 거치대에 올려놓고 키보드를 따로 빼서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쓰실 때 이렇게 화면 가게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니까 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잘 고려해서 만든 그런 좋은 노트북 아닌가 싶습니다. 하판이 굉장히 얇은데도 불구하고요. USB 3.2 포트 2개, 오디오 잭 인풋 아웃풋 다 되고요. 그리고 DC 충전 단자, HDMI 포트, USB-C 포트, 그리고 SD카드 슬롯까지 진짜 램 포트 빼고는 다 있습니다. 진짜 몇 주간 써보면서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고 너무너무나 만족스러운 노트북이었지만 그래도 몇 가지 단점을 발견하긴 했습니다. 가장 먼저 1번 스피커의 성능이었습니다. 이 노트북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 하이레스 오디오라고 뭐 고품질 오디오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음악을 들어보곤 했었을 때 스피커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특히 좀 중후한 울림 같은 게 있는 음악들은 굉장히 가벼워진달까? 일단 이 노트북 자체가 저렴한 노트북이다 보니까 좋은 스피커가 들어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하판의 두께가 울림통이 있을 수 없는 두께다 보니까 노트북만으로 음악 감상을 좋아하시거나 좀 넷플릭스로 영화 보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하나 구매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가격대의 삼성 노트북 플러스 2처럼 고음역대에서 소리가 째진다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 외부 출력 4K 30프레임까지 지원하는데요. 4K 30프레임? 저렇게 뒤에 보이는 커다란 모니터에 연결하고 듀얼 모니터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쪽 모니터에선 괜찮은데 저렇게 큰 모니터로 넘어가게 되면 이 버벅버벅거림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60프레임에서 30프레임으로 떨어지는 거는 눈으로 볼 때 좀 불편함과 답답함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되는 건 4K 모니터일 경우에 그렇고요. FHD 모니터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 그리고 솔직히 별거 없지만 일부러 하나 꼽아보자면 이 트랙패드의 질감이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마치 이런 스마트폰에다가 조금 두께감이 있는 강화 유리 하나를 붙여놓은 듯한 느낌? 그렇다고 너무 나쁘진 않아요. 워낙 그 질감이 쫀득쫀득한 M1 에어를 쓰다가 얘를 써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 그 100만원 중반대에 가는 그램의 트랙패드에 비하면 훨씬 낫습니다. 진짜 그램은 트랙패드가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00만원 이하에서 솔직히 이만한 노트북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휴대성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진짜 왔답니다. 1.5kg대의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 3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14인치 고작 1.3kg 모던 14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